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조간신문에 안 나오고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 나만의 정보를 청취자들에게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 보고 시간이에요.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오늘도 뭐 저 추석 연휴 때 싹 모아놓은 거 탈탈탈 털고 가는 거죠? 설 연휴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 연휴 때. 예. 제가 어제 이거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예. 그 윤태곤 실장님 나오는 거 시그니처 뭐 두 번째라고 해주시던데 저희는 몇 번째인가요? 시그니처 오, 프로그램. 좋다. 뭐 몇 번째 해드릴까? 저희 뭐 한 5번째 정도를 해주십시오. 아, 해드릴게. 정치쇼의 5번째 시그니처. 세 번째 해드릴게. 세 번째.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 보고 변원 유착 안녕 이렇게. 예. 저기 요거를 좀 잘하셔야 돼.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좀 뜨거웠습니다. 연휴 동안 SBS에서 처음에 이제 단독 보도한 거죠. 그렇죠. 예. 저 김혜경 씨 이쪽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황제 의전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예, 일단 SBS에서 아마 안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 단독 보도 내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이것도 이제 속담을 받아갔잖아요. 이제 기사들을 그 그렇죠. 이후에 SBS 단독 보도 내용하고 어제 있었던 김혜경 씨의 사과, 그 다음에 배 씨의 해명까지 일단 먼저 좀 정리 좀 해보죠. 네, 일단 지난달 28일 설 연휴 직전 금요일에 SBS가 보도를 했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제 김혜경 씨가 경기도 직원에게 약 대리 처방이나 뭐 수령 뭐 이런 사적인 심부름을 경기도 직원한테 시켰다. 뭐 바로 시킨 건 아니고 배모 비서관을 통해서 별정직 비서인 A 씨를 통해서 A 씨한테 막 이것저것을 시켰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황제 의전이다. 네. 뭐 더 나아가서 뭐 갑질이다 이런 얘기가 좀 붙는 것 같고요. 보도 직후에 이제 캠프 명의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캠프는 아무 입장을 전하지 않았고 배모 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이제 배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28일 저녁에 SBS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허위 사실 유포를가 이 SBS를 지칭하는 건지 비서 A 씨를 지칭하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엄포를 놨다가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다른 언론사에서 조금씩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도를 하게 되면서 뭐 약 대리 처방, 뭐 속옷, 뭐 그렇죠. 빨래, 속옷도 뭐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 음식, 뭐 음식, 찬거리 이런 걸 배달을 시켰다. 아들 저 뭐죠 그 저 병원 퇴원 수속 그런 거. 퇴원 수속을 또 대신 받게 했다. 네. 뭐 카드까지 공개를 해서 카드 이름에 뭐 이재명 이렇게 적혀 있는 카드를 뭐 A 씨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신 시킨 거다. 뭐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조금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김혜경 씨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냈는데 모든 것이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렸어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다. 죄송하다. 뭐 이런 입장을 짧게 냈고요. 이에 앞서서 한 30분 전에 배 씨가 또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사과한다. 근데 이 약 대리 처방은 사실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짧게 근데 약봉투 저 순회동 집에 걸어놓은 사진도 그래서 자기가 먹을 있지 건데 김혜경 씨가 살고 있는 분당 순회동 집 문에 걸어놨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들이 하여튼 많죠. 그리고 또 이 약이 좀 젊은 여성이 먹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약이라고 알려져 있고 호르몬 약이기 때문에 네. 또 다시 이제 입장을 계속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또 배 씨의 또 개인적인 입장을 또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낸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좀 사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 씨는 나는 내가 그냥 김 씨 시킨 거다. 그렇죠. 그리고 김혜경 씨는 배 씨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 두 개를 합치면 배 씨가 김 씨한테 A 씨한테 시킨 거는 김혜경 씨 몰랐다. 뭐 요건 거죠. 지금 일단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민주당 저 김혜경 씨하고 배 씨 입장 합쳐 보면 맞습니다. 근데 저게 끝이 아니라 어제 또 뭐 KBS 9시 뉴스에서 소고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약간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뭐 큰 틀로 보면 좀 아까 고정 기자가 정해준 그 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방금 전에 그 얘기가 나왔던 이 배 씨와 A 씨의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이 A 씨가 먼저 소고기 안심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배 씨가 가격표 떼고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순회로 이동해라. 순회라는 건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관할 집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줬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이제 A 씨가 본인 카드로 이제 고깃값을 11만 8천 원을 결제를 했는데 네. 요거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그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그 경기도의 그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재명 씨와 이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이 고기 창거리를 산 이제 정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게 뭐 국고 유용 범죄다 뭐 이러면서 오늘 오전에 무슨 저기 그 뭐 대책 그 진상규명 센터를 출범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실관계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본인들 입장도 다 들어봤고, 요게 이제 선거에서 어떨지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가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고 기자, 오늘 네. 공교롭게도 사자 TV 토론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3명 중에서 누구 하나 이건 꼭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은? 민주당이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나왔을 때 바로 입장문을 내고 뭐 아들 도박 문제가 나왔을 땐 이 후보가 바로 그냥 사과를 뭐 보도된 지 2-3시간밖에 안 됐을 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좀 김혜경 씨의 갑질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감성을 굉장히 거스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입장도 이제 며칠 동안 못 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고 아직 공식 입장은 안 나온 거죠. 사실 당이라든지 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이 문제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사자 토론에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뭐 내일이라든지 내일 일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언젠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좀 한 방에 탁 풀 수 있는 문제를 민주당이 찾지 못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거. 그리고 게다가 이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금 횡령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는 문제라서 좀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이거 어떻습니까? 딱 걸렸으면 이거예요? 그렇죠. 뭐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굉장히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계속 연이어서 이제 비판성 논평,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국고 유형 범죄라든지 뭐 황제 갑질이다, 뭐 이런 대변인, 부대변인 등을 통해서 계속 이런 논평이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아까 어제 그 배 씨의 해명이 나온 다음에도 뭐 그러면 그 약을 누가 먹었다는 거냐, 뭐 약이랑 반찬은 그럼 김건희 이제 그 김혜경 씨는 뭐 먹었냐 안 먹었냐, 뭐 명확하게 답해라 이런 식의 대변인 논평을 통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조금 있다가 저 오전 11시에 권영세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이 형제 갑질 진상규명 센터를 출범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역시 뭐 의견은 갈립니다. 임은진님,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는 해명이 끝이 없네요. 4651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김혜경 씨 심부름은 잘못됐습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이시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전영주님, 됐어요. 김건희 씨만 할까요? 6161님, 본인들은 타인에게 심부름 부탁 안 해봤는가요? 하셨습니다. 역시 뭐 대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뭐 어떤 이슈든지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결국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설 연휴 끝나고 이 이슈, 그 다음에 또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김만백 씨 녹취록, 형이 가진 카드면 윤석열 뭐 큰일 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그 얘기. 그다음에 오늘 사자 토론, 이게 다 반영돼서 내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초에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가. 이번에 설 민심 어떻게들 봐요? 당에서는 보니까 다 자기들이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 기자들이 느끼는 거. 고기전. 설 연휴예요? 네. 뭐 취재 그 바닥 민심이나 이런 거 느끼기에 어때요? 일단 뭐 이 대선이 처음 시작될 때에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 예측했던 거랑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초접전으로 갈 거다 이번 대선은 어찌 됐건
몇십만 표 차이, 1, 2%, 2, 3% 차이 누가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느냐. 속칭 말하는 51대 49 싸움.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바닥 민심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견고한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견고한 지지층은 이미 착 갈라져 있고 그게 뭐 35대 35인 거고 중도층 2030 이거 일부를 누가 가져오느냐 싸움인데 좀 뭐 이런 리스크를 좀 어떻게 관리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설민심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집들도 있는데 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지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아무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추세를 보면 근데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네. 1월 31일에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3,040명 대상으로 3,047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물론 윤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1.7% 차이로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좁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조사까지는 5% 포인트 네. 차이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KSY TBS 조사도 역시 31일자 발표됐고 1,000명 대상 28일, 29일 조사한 건데 여기서도 보면 약 한 4%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여기도 직전 조사에서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좀 좁혀드는 것 같은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 결집하고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꼬르는 싸움이다. 52대 49 싸움이다. 현재까지 이러네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준비된 거 저희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재명입니다. 이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피곤한 건 기본이죠. 예, 그래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예, 이것을 조성하겠다. 제 공약 어떻습니까? 확 끌리죠? 준수톤이 댓글에 한 거 저기 못 보셨습니까? 에? 이 후보님 공약 이거 저 중국산 태양광 패널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저 도리도리인 거다. 에? 누구인가? 지금 누가 중국 얘기를 꺼내었어? 이 마구니가 끼었구나. 김치의 원조를 파오차이, 한복도 자기네 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중국 얘기를 어찌 꺼낸 거야? 그 4달러 아저씨, 돈도 달러만 좋아하는 친미주의자라면 좋겠니? 응? 내 눈 좋아오. 하얼빈 정첸이요. 중국이 뭐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대선 앞두고 표 계산 때문에 반중 친중 갈라치기 하는데 키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니? 이 또 할 거이니? 양태야, 그럼 도끼 가져와라. 예전에 대선에서 친미냐 반미냐 뭐 요 얘기가 나온 이슈가 된 적들은 좀 있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친중 반중 요 중국 문제가 대선에 좀 화두라고 그래요. 쟁점으로 뜬 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동안 요거 한 줄 공약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그다음에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다. 이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다 1월 30일에 SNS에 네. 올린 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도 아니고 네.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만 올렸습니다. 한 줄. 네. 네. 그다음에 31일 한 이거보다 한 서너 시간 전에는 국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외국인 전체를 겨냥한 듯한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 이어진 내용이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다. 네. 이제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말하자면 그 이른바 반중 내지 혐중 정서에 편승한 듯한 이제 이런 글을 써서 이게 정치권에서나 시민사회에서나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던데 이대남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대남 표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런 거 그렇게밖에 사실 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 당장 이번 설 연휴에만 나온 건 아니고 뭐 작년 12월 말에 이 주한 미상공회의소 암참이라는 데 단체에 가서 윤 후보가 했던 간담회 중에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들 대부분 중국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지난 24일에 외교안보 분야 정책광을 발표할 때도 보면 뭔가 중국의 신경을 건드린 듯한 뭔가 중국과 상당히 나를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항행의 자유 뭐 이런 표현을 공약 발표문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된 시대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쿼드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뭐 정식 가입을 모색한다든 뭐 이런 표현을 보도자료에 집어넣는다든지 이게 상당히 중국에 대한 날을 세우는데 결국은 이제 지지층에 좀 어떤 지지층이 호소하는 전략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 이른바 2030 세대 그다음에 뭐 원래 보수 성향 지지층 요기를 누린 이제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평가하기 좀 어렵겠지만. 근데 사실 어떤 특정 계층을 타겟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 20대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70대 이상 고령층이라든지 이렇게 좁혀서 보면 특히 뭐 한국전자 참석세대라든지 이렇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대선 판세를 놓고 봤을 때 글쎄 뭐 당장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큰 효과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대선들을 봤을 때 뭐 반미냐 뭐 친미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됐을 때도 결국은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뭐 이를테면 아무리 그 본인이 반미적인 정서가 있어도 뭐 대선 후보가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불안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좀 뭐 당연히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김치 문제라든지 한복 문제 이런 거를 보면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열받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고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당장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서 뭐 롯데그룹을 포함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이 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세 또는 방어막 치고 있나요? 방어막이라 해야 되나? 왜냐하면 결국 저 윤석열 후보가 저 문재인 정부가 좀 과도하게 중국으로 기울였다. 요거를 전제를 깔고 이제 반중 쪽을 좀 강화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 정권 기간 동안 좀 뭔가 반일에는 굉장히 일본에는 강한 말을 하고 거의 뭐 외교 관계가 끊기다시피 했는데 뭔가 중국이 뭔가 잘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별 얘기를 못 하고 이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좀 쌓여 있는 거. 이런 거를 아마 윤석열 후보가 노린 것 같고 특히나 2030 세대 특히 20대에서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한데 그걸 노리고 있다라고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특히 이렇게 뭔가를 자꾸 갈라치기 한다. 이 세대 포위론. 20대랑 60대랑 갈라치기해서 20대는 우리 편, 60대는 뭐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찍어주겠지. 40대, 50대는 우리가 이제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편을 가르고 뭔가 나누고 일부 세대만 우리 거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없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나면은 나라가 결단이 날 것이다. 세대끼리 다 갈라지고 친중 뭐 친미 이렇게 서로 또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이런 나라가 될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역시 뭔가 좀 포용력이 높고 세대에 있어서도 뭔가 다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중국 문제라고 사드 문제, 건강보험 문제는 오늘 있을 사자 토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요거예요. 오늘 토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측 전략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일단은 정책 토론을 하겠다라는 정책 토론? 겁니다. 일단 네거티브 없이. 네거티브는 최대한 자제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에 설 직전에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는 좀 뭐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것 같고 또 네거티브 해서 좋을 것도 없죠. 뭐 어차피 상대방도 네거티브를 해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재명 후보도 단점이 많기 때문에 방어하는데 급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이거를 좀 자신의 행정 경험 능력 한다면 한다 이거를 최대한 강조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의 그쪽 능력만 특출한 후보다. 다른 뭐 외교 안보 그리고 뭐 경제 이런 거에 약한 후보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그 지난 1일에 강화도에서 기자들 만나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제약이 많이 있지만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위주로 토론을 진행해볼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뭐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 윤 후보 본인의 말로 보나 캠프 관계자의 말로 보나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관련 각종 의혹 이런 거를 제기하는데 조금 초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사가 본인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가 피의자 신문하듯이 그 의혹들을 파고들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 같냐. 이재명 후보를 주로 공격을 할까? 윤석열 후보를 주로 공격을 할까? 한 1분 남았는데 10초씩 20초씩 어떻게
윤석열 어떻게 후보 생각하세요?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음. 뭐 지금 야권 단일화라는 변수도 있고 게다가 이번 토론 직전에 있었던 일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자 토론을 끝까지 막은 이제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구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후보 측,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지만 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양자를 모두 까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서 좀 유권자에게 선보이려는 전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고 요 얘기 내일 또 마저 나눌게요. 사자 토론 얘기는 지금까지 고정현 기자, 곽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